준이와 미선이는 오늘도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 땅을 좀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해봐야겠어. 땅을 빌리는 임대료는 얼마를 주기로 했니? 그럼 이제부터 지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역지대설 19세기 초 영국 사람입니다. 지주는 A, B, C 토지를 각각 임대합니다. 자본가는 A, B, C 토지를 임대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농작물을 생산하여 비용을 제외하고 A 토지에서는 이윤을 5만원, 그리고 B 토지에서는 이윤이 1만원, 그리고 C 토지에서는 거의 남기지 못했습니다. 지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임대료를 A 토지에서는 5만원, B 토지에서는 만원을 줄 사람을 찾아야겠군. 자본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A 토지를 5만원에 빌려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으니 A 토지를 빌려야겠군. 이때 A 토지 임대료 5만원, 즉 생산 비용을 제외한 이윤인 5만원을 차익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A 토지, 제일 많이 남는 A 토지를 우등지, 그리고 많이 남은 B 토지를 열등지, 그리고 생산 비용을 제외하고는 남지 않는 C 토지를 한계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듯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비옥들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를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로 나누어 생산성의 차이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곡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잉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옥지는 또한 희소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수확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수확 최강의 법칙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카도는 고전학파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고전학파를 둘 수 있습니다.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다른 자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생산 요소로 보았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즉 고전학파와 달리 지대는 곡물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절제지대설 19세기 중반 독일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C토지 한계지가 있습니다. 지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토지가 비록 경비를 제외하고는 남는 게 없지만 내 거니까 임대료를 받아야겠어. 자, 지주는 소유권이 있어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고 이것은 생산비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생산비 상승은 곡물 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는 한계지에서도 발생하고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며 생산비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핵심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쥐넨의 위치지대설 19세기 독일 사람입니다. 쥐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는 달라지는 거야. 고립국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A, B, C 토지가 있습니다. 비옥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각각 1만원씩입니다. 그러나 A토지, B토지, C토지는 시장에서의 거리가 각각 1km, 2km, 3km 각각 틀립니다. 시장에서 1km 떨어지는 데 따라 수송비는 1만원이 듭니다. 따라서 A토지는 수송비가 만원, B토지는 수송비가 2만원, 그리고 C토지는 수송비가 3만원이 됩니다. T는 순수익, 즉 지대는 매출액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생산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대는 수송비의 제작분이 될 것입니다. 즉 순수익은 A토지의 경우
공모가격이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빼기 생산비 만원 그리고 수송비 만원에서 3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C토지는 5만원 빼기 만원 빼기 3만원에서 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T년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T년의 그래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작아지는 우하향하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수송비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어 지대가 0인 이러한 토지를 T년은 한계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농업과 조방농협에 따라 농업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지방농업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급격하게 작아져 기울기가 급하고 조방농업은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T는 또한 이러한 주장도 하였습니다. 여기 지주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A 토지를 빌리고 싶소. A 토지는 생산비 1만원에 시장거리 1km, 즉 수송비가 1만원 들고 순수익이 3만원 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를 줄 수 있어? 사용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도 남아야 하니 정상 이윤 1만원을 빼고 나머지 이윤인 2만원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소. 즉 순수익 3만원 중 정상이윤 만원을 뺀 초과인 2만원, 즉 2만원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 즉 순수익의 정상이윤을 뺀 2만원, 이것이 입찰지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알렌소는 T년의 이 농촌토지 이용에 관한 이론을 확장 발전시켜 입찰지대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알렌소의 입찰지대 이론, 20세기 미국 사람입니다. T년의 토지 이용에 관한 이론을 확장 발전시켜 입찰지대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알렌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대란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이다.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즉 정상 이윤을 빼고 초과 이윤은 모두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의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에서 승리하는 얘기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주택의 토지가 할당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고 생산물의 단위당 한개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한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생산성의 차이로 따른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2.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T년의 위치지대설입니다. T년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는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고립국 이론에서 얘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의 요인이다.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는 지주는 소유권이 있어 지대를 요구할 수 있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4.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알렌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는 지대는
곡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잉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은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